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문제로 구성된 내공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레벨 5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과 동일하게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 답형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답과 해설은 한 문제 단위로 제공합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1번 문제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염분 섭취량을 늘린다. 오히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2번 포화지방도 역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줄여야 합니다. 염분, 포화지방 모두 혈압에 안 좋아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정답입니다.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팔의 높이와 심장의 높이를 같게 하고 기상 후 1시간 이내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고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라도 고혈압 약은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5번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혈압이 뇌출혈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2번 문제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와 골밀도가 낮아져 구멍이 많이 난 뼈를 말합니다.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엔 운동, 칼슘, 비타민 D.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아요. 정답입니다. 뼈는 일정 자극을 견뎌내는 습관을 들여야 더 튼튼해집니다. 걷기,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예요. 2번 냉요법과 3번 혈전 예방 약물 복용은 골다공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자외선은 비타민 D와 관련된 예시인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외선을 쬐어야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 저체중 상태 유지는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골밀도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3번 문제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3번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질환입니다.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질환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성생활 금지, 2번 맥주 마시기, 4번 소변 참기, 5번 체중 늘리기는 모든 질환에서 좋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금지. 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4번 문제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에서 필수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전염성 있는 피부질환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1번 손등 반점, 2번 눈가주름, 3번 얼굴 피부, 5번 머리카락은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 슬프긴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으면 옴과 같은 전염성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5번 문제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선망은 갑작스런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과 인지기능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선망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진압력이 저하됩니다. 진압력은 사람, 장소,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선망 대상자는 시간과 장소를 헷갈려하며 가까운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번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하면 낮인지 밤인지 시간을 인지할 수 없어 오히려 진압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2번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새 친구를 사귀면 더 헷갈려요. 3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하면 가족도 못 알아봐요. 안 됩니다.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입니다. 몇 시에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을 통해 시간에 대한 진압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5번 밤에 창문을 열어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요즘은 별들도 안 보여요.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6번 문제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됩니다. 1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들면 눈물도 마르네요. 2번 각막 반사는 각막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눈꺼풀의 깜빡임입니다. 각막 반사는 이물질로부터 각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각막 반사도 나이 들면 저하되네요. 슬픈 일입니다. 각막 반사 저하. 정답입니다. 3번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이는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화되면 동공의 크기는 감소. 4번 빛에 순응하는 것 즉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바로 적응하는 것.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적응하는 것. 그러나 나이 들면 한참 동안 눈부시고 안 보이고 힘들어요. 5번 나이 들면 노안이 되어 가까이에 있는 글자는 잘 안 보여요. 잘못된 사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7번 문제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갈증이 증가하여 수분 섭취량과 식사량도 증가하고 소변 배출량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4번 말초 부종은 손발 등이 붓는 증세로 혈액순환 즉 심장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8번 문제 정답은 5번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방광염에 걸리면 빈번하고 규칙적인 배뇨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방광 내 유해세균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광염, 수분 섭취, 유해세균 배출. 정답은 5번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9번 문제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9번 문제에서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노인에게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 안 좋아진 것을 찾으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노인은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 운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10번 문제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입니다. 10번 문제도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노인의 특성과는 관계없는 보기를 찾아 제외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노인인데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고? 이상한 얘기. 그렇지 않아요. 2번 약물 흡수가 빠르다. 노인인데 어떻게 약발이 잘 듣나요? 말도 안 됩니다.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정답입니다. 노인들은 이약저약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4번 노인인데 약물이 피에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웃겨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5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노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약 어디 있어? 약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이 노인의 심리. 11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번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번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11번 문제 정답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한다입니다. 11번 문제는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방접종 시기와 횟수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1.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2.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1회 3.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은 1회 4.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 1번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2번 파상풍은 매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번, 100일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예방접종과는 관계없는 질환입니다. 4번,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합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1회 접종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이용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12번 문제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서식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2. 상태기록지 3. 사고보고서 4. 인수인계서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상태기록지에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상자 상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고보고서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합니다. 요양보호사인 나와 관련된 것만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그리고 내가 돌본 대상자의 배설, 목욕, 식사 섭취 등의 서비스 제공 내용, 또한 내가 돌보는 대상자가 사고 났을 때 사고의 내용, 내가 퇴직하거나 휴직할 때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1번, 장기요양 이용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는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퇴직 또는 휴직 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만 고르면 됩니다.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거나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는 것은 그냥 일상사입니다. 이런 일로 뭔 보고까지 하나요? 그런데 2번 치약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도 숨겨놓고 몰래. 안 됩니다. 대상자의 건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14번 문제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리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정답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는 19세 이상이고 직접 작성한 사례이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는 분명 최악의 상태로 가장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번 동공이 축소된다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죽음 직전에는 먼저 동공이 열리는데 까만 눈동자가 크게 보이고 초점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이러한 동공 확대를 죽음의 징후로 해석합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2번 소변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죽음 직전인데 마신 것도 먹은 것도 별로 없어요. 3번 잠자는 시간은 매우 길어집니다. 4번 손과 발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입니다. 임종자는 매우 괴로운 듯 숨이 거칠어집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항상 생멸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모두 공의 세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너무 늦게 배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